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피니언 리더가 많이 듣고요. 시민들도 많이 듣는 팟캐스트입니다. 서혜성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시고요. 네. 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입니다. 네. 5월 하면 떠오르는 건 5.18이죠. 5.18. 네. 5.16도 떠오릅니다. 5.16, 5.17, 5.16, 5.18. 네. 나란히 서 있죠. 오늘 정말 어렵게, 정말 진짜로 어렵게. 드디어 우리가 모셨습니다. 고향이 다르신 분. 네. 우리하고 정말 다르신 분. 원래 별로 다르지 않은데 갑자기 다른 걸로 어느 날 되어버린. 문득, 1945년 이후로 네. 무척 다른 곳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되어버린. 네. 함흥입니다. 그렇습니다. 함흥에서 오신 성함이 한창권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회장님이라고 부르는데 탈북인 단체 총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요새 뭐 탈북자 탈북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 많잖아요. 어버이 연합도 있고 또 북한이 뭐 조선 노동당 당대회를 36년 만에 열었다 이런 큰 뉴스도 있고 뭐 개성공단 뭐 여러 가지 많은데 하여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듣는 거 말고 직접 생생한 목소리를 우리는 언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다른 언론을 통해서 듣는 거 말고 예. 생생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사실 모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송 일반적으로 이제 지상파 네. 혹은 일반적인 신문 같은데 보면은 사실은 많이 여과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필터링된 그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누가 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양반들 발언하는데 네. 그런 의심도 하게 되고 정보가 정말 진짜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아마 인권 연대에서 운영하는 오다방이니까 거짓도 아마 꾸미는 일 없이 네. 그렇게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 선생님은 함흥에서 나셨죠. 예, 저는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이라는 도 소재지거든요. 네. 예,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함경남도 함흥 어디십니까? 주소까지 괜찮으시면. 함흥시 제가 태어날 때는 성천구역이 됐는데 네, 그 네. 옆에 성천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네. 성천이라는 이름 붙었는데 함흥의 가장 중심이고 지금은 성천강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서울로 말하면 남대문. 네. 예, 제일 구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구. 네. 구역. 그렇구나. 그러니까 함흥에 흐르는 강이 성천강이고. 성천강이라고 예. 우리 그런 것도 몰라요. 분단되니까. 그러니까 함흥에 이제 그 강이 호령천하고 네. 성천강이 이게 네, 두 개 네. 흘러서 그게 흥남항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네, 흥남 네. 바다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흥남. 예. 그 저희 집에서 흥남까지 한 30리, 12km. 예, 거기 떨어져. 그 산에 올라가면 이제 흥남 바다가 맑은 날엔 다 보이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위가 장진호가 그 위에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장진까지는 한 200리 정도. 장진도 가보셨습니까? 뭐 장진은 뭐 수없이 갔습니다. 아,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러셨군요. 약초캐기도 갔댔고. 약수? 약초. 약초 캐러. 예. 예. 거기 대학생이 약초를 캐러 갑니까? 예, 봄 가을에. 예. 요즘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거의 몸에 밴 그 생활이 됐는데 네. 어릴 때부터 이제 토끼 가죽 바치고 뭐 돌을 깨 이 시간에 북한에서 소년단은 뭐 어린이들이 인권유리를 하면서 철길에서 이제 돌을 까는 거 그런 게 나거든요. 언론보다. 예, 뉴스에. 네. 근데 그게 이제 착취한다. 아이들은 이제 인권유리다 그런데 우리야 뭐 어릴 때부터 계속 그 학교에 동원돼서 그런 거 토끼 했으니까. 가죽을 바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제 네. 학교 어릴 때 네. 초등학교 뭐 그건 유치원 때부터도 그렇게 과제를 준단 말입니다. 다 세대당 뭐 그러니까 네. 그 당에서 조직하면 이제 각 조직별로 단위별로 이렇게 다 가지가 나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집에 뭐 동물은 온다면 이제 집집마다 무슨 술 한 병 내라, 토끼 가죽 하나 내라, 개 가죽 한 장씩 내라 이러고 또 우리처럼 개 가죽이란 건 우리 개 있죠. 멍멍개 근데 그런 먹는 거는 개가 아니라 먹는 개. 개 가죽 그건데 예. 그런 거는 좀 그래도 뭐 약까지요. 가장 그러는 게 이제 집집마다 이제 휘발유 뭐 2병씩 내라. 예? 휘발유 차 휘발유는 개인 집에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북한 사람도 당연히 이제 그 의무적으로도 내야 되는 메다 당해서 하니까. 근데 저는 그때 조금 뭐 나무로 동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뭐 도둑질에 내라는가 그 막 제가 그때 의견도 부리던 이런 생각도 나고 휘발유는 만들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술 한 병하고 예. 막 저 밀주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밀주 한 병하고 그게 북한 돈으로 그때 저희가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 10원 했는데 거기 뭐 한 노동자 월급이 3, 4일 월급이 되거든요. 네. 예, 월급 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술 한 병하고 휘발유 한 병하고 막 바꾼단 말입니다. 누가 바꿔줘요, 그걸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 다 휘발유랑 국가 거니까. 네. 그 사람들이 훔쳐가지고 훔친 거지 어떻게 그렇죠. 보면 자기 네. 자기 차에서 빼준 게 이미 훔친 거죠. 훔친 거죠. 예, 예. 자기 거 아니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다섯 리터 가져와서 휘발유 그러니까 휘발유 다섯 리터면 술 다섯 리터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저도 한의사를 했지만 이제 그 운전기사가 권력 다음에 제일 잘 의사보다 더 나으니까 그 사람들은 예, 먹고 사는 거는 그리고 개념이 틀립니다 여기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뭘 바치라 하면 그 토끼가 아주 뭐 그러니까 제일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술을 한 병씩 바치라 이렇게 하면 또 괜찮은데 그건 뭐 민간에 술을 마시니까 비싸도 뭐 살 수가 있는데 휘발유 한 병씩 바치라 하면 그건 정말 따분하다. 근데 우리 가족이 만약 5명이다 하면 따분하단 말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 따분하다 좀 막이나 여기 말로 어떻게 하여튼 따분하다는 게 여기는 심심하다 이런 아니 뜻으로 그런 아니, 건데 아니, 좀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피곤하다 그런 부류 비슷한 그냥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말도 이제 언어가 조금씩 다르죠. 피곤하다 이것도 속하겠지만 딱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피곤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짜증나고 하는 걸 따분하다. 사투로 네. 따분하다. 따분하다는 건 뭔가 해결 전망이 별로 없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이제 서혜성 작가가 아니면 중간에 각주 못 따라주는 아주 특별한 방송입니다. 근데 그런 거 이번에 아이들 보니까 그게 저도 50대 중반이 됐는데 그러면 뭐 최소한 또 이제 한 45년 전부터 그거는 뭐 계속 있던 일인데 이제 지금 남한에서 토끼 가죽은 받쳐서 뭘 하나요? 그 뭘 그러니까 만드나요? 못 만들겠죠. 아니 군인들이 추우니까 지금 이런 여기는 의복 이런 게 잘 발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피복 기술이 발전하고 또 자재도 좋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언젠가 또 TV에서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 이제 군인들이 추운 북한 춥지 않습니까?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받친 개털, 소못인데 안에 털이 됐단 말입니다. 아주 그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인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털이니까 개가죽, 토끼 가죽.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때 북한에서 들 건데는 군인들이 옷 입힌다 이런 게 아니고 수출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예아벌이. 그 당시 듣기에는 어릴 때부터 예아벌이 한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배급을 해주고 뭘 주는 게 아니라 많이 뺏어갔군요. 아니 그 배급도 제가 북한은 공산당이 노동당. 노동당. 거기 우리가 날 때부터 나서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랬군요. 국가에서 말하면 뭐 뭐 해야 이제 되고. 북한하고는 당연히 남한은 많이 다르죠.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에 이제 쥐 가죽은 쥐를 꼬리는 많이 잘 나갔고요. 학교로 쥐잡기, 쥐를 집에서 몇 마리 잡았느냐 그런 거 또 잔디 씨를 학교 근처에 잔디를 이제 때를 입히기 위해서 잔디 씨를 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질은 다르지만 남한이나 북한이나 그렇게 대중을 동원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남한에선 학교에 뭐 조경을 한다, 그렇죠. 환경 미화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반장이나 부반장, 회장, 부회장 하는 애들 이렇게 눈짓을 줍니다. 걔들 부모들이 해가지고 와서 나무도 심고 화분도 갖다 놓고 군부대도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진 않았는데 그러진 않았지만 일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골라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한번 학교에 왔다 가면 담임 선생님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학교 안에 이제 커튼도 많습니다. 이제 그럼 식구들이 이제 안에 좀 그 반에 반장, 부반장, 분단장 말하자면 뭐 간부급에 있는 어린이들 어머니들이 와서 커튼을 달아주고 뭐 저도 이제 부반장 뭐 반장 이렇게 저도 뭐 잘나지는 못해도 계속 북한에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면 학급 대표 반장이라고 똑같군요. 학급 반장이라 저도 뭐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자랑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학급 반장을 했단 말입니다. 줄서 뭐 나봐 이제 반장 하시게 생겼어요. 대학 가서 또 대학은 소대장이라 그러는데 군대식으로 소대, 중대 뭐 이런 분대 이런 식으로. 우리도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남한에도 학도국단 학도국단 할 때는 그랬어요. 지금 없어져서 그렇지. 대학 가면 이제 제대된 군인들 이제 당원들 당원이 돼서 군대 갔다 제대된 사람 이 사람들이 소대장을 하는데 저는 또 워낙 또 팔자 그랬는지 하여튼 당원이 아닌데도 계속 어디 가면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단위 이제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 이제 반자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여기 와서도 아마 그게 제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반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무슨 하여튼 책임을 계속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공적인 그런 게 이제 몸에 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토끼 가지고 1인당 한 장씩 내라는데 저를 볼 때는 학급에서 무슨 50명 50장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안 그렇죠. 내면 예. 학급 반장이 계속 불려가 가지고 비판하고 이러거든요. 비판받고 예. 이러니까 이제 항상 그걸 신경 쓰고 또 대학 다닐 때도 소대장 했는데 음. 가을에 되면 이제 무, 배, 김치를 예. 큰 농사니까 일년 네, 농사니까 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무 배추 실어 오는데 이제 학급별로 뭐 다 소대별로 이제 분할을 한단 말입니다. 네, 네. 다 실어라. 그러면 그걸 차가 없으니까 휘발유만 주면 차들은 뛰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이제 말하자면 휘발유 한 병에 술 한 병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 어쨌든 머릿속에 계속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 개인 한 이런 거보다도 학급 또 소대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주 머리 막 실 정도로 여기 오니까 농사는 농민들이 알아서 하지. 우리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우리는 농사 짓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대학 다닐 또 약초 캐기하고 네, 봄 네. 가을에 네, 무조건 네. 그거는 뭐 모내기철에는 망둥어도 뛴다 이래. 지금 이제부터 다 북한은 농촌에 나가 있단 말입니다. 네, 아이들까지 그렇죠. 예. 초등학교 1학년부터 다 네, 나가거든요. 네. 한 초등학교 1학년 한 달 정도 인민학교. 하고, 예, 네. 인민학교지. 예. 그러니까 한 8살 이때부터. 근데 네.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보니까 그 모내기 못더라 그러는데 네. 뭐 알려줘도 그렇게 자기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한 움큼씩 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못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못판에 지금 말씀하시는 못판에서 이제 뭐를 뗄 때 뭐 쉽게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떠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찮고 남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는 게 뭐가 다 죽는다 막 알아. 죽어요. 덩어리를 쥐가 지금 막 그렇죠. 흙을 찢다 막 땅에다 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 일이 아니다. 거기서 죽겠으면 죽고 살겠. 제가 군에 있을 적에요. 최전방에 근무를 했습니다. 대민 지원을 나가죠. 아니 이제 대민지원 말고 망원경으로 이제 북한 지역 관찰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예. 보고를 북한은 그 별을 베면 쫙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논별로 베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는 뭐 어느 날 5월 5일이다 10월 10일이다 그러면 10월 10일 날 쫙 10월 10일 11일 12일 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제 뉴스나 듣기에는 북한이 배고프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러고 가면 새가 많이 날아요. 북한 그 농토에는. 왜냐하면 이삭이 많이 남은 거예요. 다 거의 우리는 가령 이제 자기 논이면 그렇죠. 이삭 줍기를 하죠. 한 대씩.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이삭을 남기고 간 것 같아요. 아니 뭐 북한하고 이제 그 남한하고 비교하자면 뭐 끝 없고 그래서 저희가 흔히 하늘과 땅 차이다 뭐 그 그렇게 좀 표현은 적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제 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근데 북한에서 쌀은 특히 이제 저 같은 건 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북한의 그 배급스탄 쌀을 가지고 밥에서 젖소리 뜨면 돌을 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70%가 쌀이고 나머지는 돌 있지 않습니까? 뭐 먼지 같은 거 잠깐 이게 흙 막 이렇게 있잖아. 여기 오니까 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해됩니다. 그게 뭔가 선자리에서 벼알만 싹 기계가 걷어내니까. 근데 콤바인이라는 거죠. 북한은 아이들 시켜가지고 우리도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중학교 1학년 때도 나 벼가를 한단 말입니다. 막 대충 막 베가지고 땅 그 흙은 묻었던 거 그걸 가지다가 다시 또 무슨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일부러 말입니다. 그 뭐 쌀이 1kg라면 거기서 한 700g 쌀이고 나머지 300g 정도는 뭐 오가잡탕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다 걸어내고 이래야 된다. 쌀 한 박이란 게 무조건 쌀 한 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집집마다. 그렇죠. 그걸 몇 번씩 읽은데도 돌이 3개 있거든요. 근데 뭐 여긴 진짜 돌을 찾아볼 애도 없고 여기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오창석 선생님 어떡하죠? 이게 시작이 이제 한마디 제가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15분을 사용하고 말았는데 아니 제가 장진호 얘기를 여쭤봤던 이유가요. 사실 그게 이제 장진호 대회전 여기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미 해병대하고 이제 유명하죠. 거기서 이제 패배하면서 흥남으로 철수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장진호 반전 트럭. 그러니까 뭐 장진호는 그 북한은 대승전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튼 미국 놈이 많이 죽었다. 그게 호수에 가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15분이 지났습니다.
호세 가득하도록 많이 예. 읽었다니까. 아니 뭐 장진 우리 거기서 한 200리가 되는데 제가 네. 그 장진은 뭐 1년에 거의 한두 번씩은 가봤다고 보면 됩니다. 약초를 캐러 이제 네. 하는 데를 약초도 다니셨으니까. 캐고 뭔가 쌀이 없기 때문에 그 농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거기는 주로 감자 농사를 하니까 이 네. 벼농사는 되지 네. 않으니까 예. 이 항철이라는 게 이제 해발 1,300이 되거든요. 네네. 거기가. 네, 그러니까 고산지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함흥 사람들은 주로 여기 지금 함흥냉면이라는 게 그 농마서 나온 농마국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식량 보탬 좀 보태려고 이제 계속 이 공업품 제품을 가지고 그건 시골이니까 밖으로 가는군요. 예, 바꿔가지고 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한 200리 되는데 사람들이 뭐 그 전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소련 들어갈 당시만 해도 리아거를 끌고 늙은이들이 네네. 그 장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고로 이거 들으시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북 말로 늙은이는 노인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 뭐 아바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바이 보통 우리 아바이다 이렇게 하는 게 감이 딱 오지 않죠. 말을 하는 게 늙은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그렇게 하대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젊은이 예, 아니면 예, 늙은이 이런 거죠. 아, 사실은. 근데 저도 조금 여기서 한 20년 살다 보니까 조금 어딘가 모르게 저보고는 말을 안 바뀌었다 그러는데 대체로 보면 그런데 저는 어떤 거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고치려고는 안 하는데 네, 제가 그렇죠. 많이 쓰는 말은 바뀌죠. 억양은요? 억양은 함경도 억양 그대로세요. 예, 그 저거 여기는 솔직한 말이지 이건 좀 딴 이야기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속된 말로 도둑놈 사이다 난 막 그런 말도 하거든요. 여기가요? 예, 남한이. 남한이. 틈만 나면 사기 치려고 자기가 그러다 보니까 부인하지 시장 않습니다. 예, 부인하지 시장 않습니다. 나가서 예. 이 청계천 동대문 시장이라 하잖아. 말만 딱 틀리면 바가지 씌운단 말입니다. 여기가. 바가지보다 더 하죠. 아니 예. 싹 보고서 있죠. 야 그럼 그 돈을 그런다는 것보다도 사람 모욕하는 것 같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싹 그래서 저는 뭐 억양이 틀리지만 저는 여기서 한지 20년 되니까 지금 거동만 봐도 저 지금 나를 속여 먹고 알지 않습니까? 알죠. 예. 그런데 뭐 자본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아무튼 그러니까 장진호 근처는 자주 가보셨군요. 거기는 뭐 근데 가면 그 여기 와 보니까 무슨 미군 유해를 발굴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장진에는 뭐 거기 사람들이 그런데 저기 맨 육놈 시체라고 철갑 뭐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읽은 거하고 정말 같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예. 거기는 동네 사람들 다 아니까. 그럼 황초령도 가보셨습니까? 항철령 통과해 올라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 황초령 항철령을 올라가면 비를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비석. 항철령 비란 건 못 봤고요. 진흥왕 비가 거기 서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제가 이제 이성계 고향이 이제 그 함흥이 이성계 고향이지 이성계 않습니까? 제가 병원 다녔으니 거기 2km 앞에 이제 이성계 그 봉궁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이성계가 함흥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이른바 함흥 차사라고 할 때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함흥 차사 아까 이성계 고향이 봉궁이다 이런 말은 궁이 봉궁이 있었다는데 다른 데 사람이 저기 와 사람 모이다 함흥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거기 원 고향이 거긴 줄은 몰랐어요. 그 왕조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안 배웠다. 워낙 또 철저히 그건 북한은 이제 한의학도 김일성이 항일무장 투쟁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 그럼 조선시대 탄압은 뭐야? 그러니까 발전 못한 상태야. 거기 이제 배우다가 있지 않습니까? 의문 나면 물어볼 수 없다. 그럼 스스로 반동이 되니까 학생 때도 이런 말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또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주체 사상의 63조. 본질은 자기 자신의 운명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은 개척한 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 주체 사상은. 다 좋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딱 물어보다 보면 선생은 됐어요. 그 이상 물어보지 말라. 그러면 딱 알아차리지. 더 말하면 이제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린데 신뢰를 들어서 주체 사상의 본질, 주체 사상은 김일성이 창시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한 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당을 위해서 목숨도 초기와 같이 바치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정 반대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순간적으로 머리 떠올라 물어보자 하다가 이제 그 말하면 반도이 되니까. 저는 질문이 많은 사람이 저 같으면 못 견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엉뚱한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식하거나 야 이거 이런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자유가 있다는 말은 여기 와서 진짜 생동하게 느끼는 거죠. 무슨 남을 비판하고 내 속인 이런 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북한 뉴스 같은 걸 이제 보면은
하루 일과가 끝나거나 그러면 회사 같은 데나 혹은 단위 사업장 같은 데서 예. 총화한다고 그러는데 총화할 때는 비판은 없습니까? 어쨌든 여기 오니까 거기 아야 살만 난다.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아 없으니까 좋습니까? 아 그렇죠. 예, 예. 아 거기는 막 아침 조회하고 예, 무조건 예, 예. 저녁에 또 저녁 총화하고 예, 그러다 예. 보니 옛날에 막 이틀에 한 번씩 생활총화한다면 예, 그 예. 생활총화면 내 비판하는 거는 그 뭐 관계 없는데 호장 비판 무조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다른 사람 비판이. 그러니까 선생님 저를 꼭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예, 무조건. 예. 예. 인간관계 그럼 친구를 어떻게? 근데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막 싸움 붙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언쟁 붙지.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상대를 이렇게 했다만 선생님 비판했다면 네. 감동이 나니까 네. 그럼 반대로 하면 그 비서가 집행하는 사람이 네. 욕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 건전한 받아들이라. 아하. 예, 서로 그게 발전하자면 이제 그런 게 조직생활은 사장 달래는 용광로이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교시, 김정일의 네, 말씀 알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예.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이제 그러니까요. 벌써 이제 20분이 지나가고. 저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이북에서 나와야 돼요. 언제? 지금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그러니까 이성계 고향에서 태어나셔서 예. 성장을 하신 거고 그런데 아, 그렇지. 예. 왕조 시대 이성계가 함흥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왕조 역사는 사실 아, 잘 정말 배우- 저도 예, 대학도 잘 배우지 다니고 했는데, 못했다. 그런 이성계가 함흥 사람이라는 거 언제 하셨어요? 이 정도전 작년인가 드라마? 아, 드라마 나와서- 보고서? 아니 아. 왜 그러나 그게 아. 구충각이란 게 나옵니다. 네네네네. 정도전. 예. 그런데 그 제가 마라톤을 했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 네네. 그 우리 이제 구충각이라는 이성계가 그 구충각에서 이제 하루 쏘면 네네. 30 봉군까지 네네. 30리 정도 되는데 이제 하루 잘 쏜다고 거기 네네. 비석이 다 잘 뿌려놨습니다. 예. 거기서 하루 쏘고 말 타고 달리면 이제 말이 도착하는 순간에 하리와 꼽혔다. 그렇죠. 뭐 이게 예, 동시에 예, 그만큼 예, 말도 잘 달리고 할도 잘 쐈다 이런 전설이 있다. 뭐 네, 이렇게 네. 비석 잘 꾸려놨습니다. 근데 거기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2km 정도 된다면 오리 정도. 예. 아. 그러니까 아침 조기 운동을 제가 마라톤을 했으니까 음. 계속 구충각으로 뛴단 말입니다. 네. 아침 조기 운동 코스 딱 그 구간이 길이가 맞으니까. 그런데 그 맨날 이성계 그거 보고 무슨 여진족이 왔을 때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봤는데 그게 이성계가 함흥 사람인 줄은 몰랐지. 아하. 근데 여기가 정도전 보다가 저는 뭐 사극에 대해서 관심 많으니까 어쨌든 사극은 거의 빠짐없이 보는데 갑자기 정도전 하는데 제가 뛰던 그 구충각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 거기 뚝 나오더라고. 아하. 그게 이성계가 아하.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누워서 혼자 이렇게 보다가 TV에서 음. 구충각이 나오기 때문에 벌떡 지금 딱 구충각이 들어요. 사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네. 그래 벌떡 일어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영웅의 눈물도 보면서도 아하. 그게 잘 못 봤다. 거기 아하. 이성계 한국 사람 이건 못 났는데 근데 정도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충각이 딱 나오는 바람에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아. 네. 야 그래서 어떻게 뿌듯한지 있지 않습니까? 예. 나름대로. 아, 예, 야, 예. 그래서 내 이성계가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북한에 나오셔야 돼요, 빨리. 그 언제까지 계셨어요, 북한에? 저는 뭐 까지 그 소련으로 갔으니까 92년도에 무슨 일로 가셨습니까? 지금 그 북한에는 제소 임업 대표부 뭐 예. 그걸로 돈 벌러 간다 그랬는데 예. 여기 오니까 무슨 저 뭐야 그 벌목 벌목 한다. 예. 근데 벌목 고향 우리말로 볼 때는 벌목이 맞지 나무로 네, 베는 네, 데인데 네. 근데 그 안에 무슨 나무만 베는 게 아니고 이 임산 사업소라면 뭐 가서 뭐 차도 모는 사람 무슨 나무 베는 사람 무슨 기계 수리하는 사람 다 여러 가지 북한 말로는 제소 임업 대표부. 제소 그 당시 소련이라고 임업 불렀으니까 대표부. 예, 여기 제소 남한 임업 대표부. 표현으로는 제소 임업 대표부. 예, 제소 임업 대표부 본부가 하바롭스크에 있었단 말입니다. 김일성이 있었던데요. 예, 예. 뭐 그거는 뭐 잠깐 김일성이가 예, 그때 사실 예. 소활 발행 회의라는 게 예. 그 40년도에 이제 김일성이가 뭐 예. 대부대 작전을 소부대 작전을 전환한다 네, 네,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혁명역사 배운 게 예, 그때부터 예, 이제 예. 소부대 작전으로 넘어갔다 네, 네.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마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소련군에 가 있는 북한에서 뭐 소련군에 가 있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예. 하여튼 그러니까 하바롭스크에 본부가 있고 예, 거기에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더랬어요? 저는 소련에 제가 내가 뭐 돈 벌려 가겠다 이런 생각이 하니까 한 세상 구경을 좀 해야 되겠다. 원래 북한에 출신 성분이 나빴기 때문에 출신 성분이 뭐셨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버지가 지금 삼촌이 있었는데 총각때 죽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가 그저 독신이다 삼촌이 네. 없단 말입니다. 조카들도 그러니까 그 사촌간이 없고 네.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근데 아버지 쪽으로 저하고 가까운 게 5촌 6촌 되는데 5명인가 이제 여기를 월남에 왔거든요. 아 월남을 하셨구나. 예, 그다음 어머니 쪽으로는 또 이삼촌 두 분이 일제 때 선생도 했고 아하. 그래가지고 치안대 조직하고 여기 국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유엔군이 예. 들어갔을 때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치안대를 조직하고 치안대라는 게 여기서 조직한 거니까 그렇죠. 비밀세를 예, 반대했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처단당했다. 50년도 1월달에. 그러니까 양쪽이 다 걸리는 겁니다. 이게. 아하, 예.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군대도 나갈 수가 없었고 대학 같은 건 갈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거기는 뭐 공부는 잘했지만 학교 반장도 했고 근데 뭐 뇌물 먹이고 뭐 이렇게 뇌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줄성분 아주 나빠가지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좀 배고파서 왔다는데 저는 그런 게 없고 내 나름대로 어쨌든 좀 통일을 위해서 세상 구경도 좀 하고 세상 어떻게 돌아가 봐야 되겠다 하고 소련으로 가지 어쨌든 소련에 가서 통일되기 전에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 아하, 예. 북한을 들어가지 않겠다. 애초에 그러니까 뜻을 세우고 나오셨군요. 그렇지. 예. 그렇게 하고 갔는데 생각제로 소련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이 강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있냐. 소련 대해서는 저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도망강을 건너가니까 천지 차이더라고 말이죠. 북한하고 예. 뭐 전혀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그 건너갈 때 핫산으로 건너갑니다. 예, 예. 두만강 핫산에 예. 야, 그 이제 핫산만 하시니까 감회도 새로운데 예. 그러니까 국제 열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딱 통과하면서 이제 두 바구니가 네네. 뭐 많이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네네. 그 우리 재수생들 태운 거 뭐 1기, 2기 뭐 네네. 도별로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 객차 바구니 2개 달고 지금 넘어가는데 북한 쪽에 보면 객차 칸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그 저 뭐야 그 민간인들이 우리 객차에 오지 못하게 한 100m밖에 딱 철조망 쳐놓고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말해주려고 온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네. 막 손 흔들어가는데 못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보니까 그 강 딱 밑에 군견이 이 기관총 걸어놓고 군인들이 딱 지게 서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내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속 마음은 다른 마음은 가지고 네. 떠나니까 내 언제 여기를 다시 다시 돌아오겠냐. 내 또 조국 떠나는 거니까 그게 내 조국이니까. 그 두만강 천천히 그다음에 이제 한 30분 정도 총 두만강 건너는 게 40분 정도 걸리니까 네. 천천히 차가 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또 도착하니까 핫산이란 말입니다. 핫산이야. 근데 야, 그게 소련이지 이제 건너면 소련 땅에 들어서는데 핫산역 딱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북한은 살벌하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군견이 있고 군견이 기관총이 있고 아주 있고 사람 못 붙어 가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통제하고 하는데 핫산역 거의 들어와서 차가 탁 섰는데 군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쭉 내리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사꾼 할머니가 팔로 왔어 뭘. 배가 이렇게 나오고 민간인이 올라가지고 까란다스 예스 그러니까 연필 있냐? 그 우리가 들어갈 때 나도 연필 많이 가지고 들어갔다. 연필 한자로 가면 그게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 인플레가 되면서 물건값 막 천배를 뛰고 했을 때니까 그 연필 가지고 전혀 장사 못할 때는 옛날 소리 하는 거죠. 그걸 모르고 하여튼 연필 들어갔는데 그 연필을 북한 연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 사람 그러니까 까란다스 까레 그러니까 북한 까레라니 조선 사람이 까란다스 예스 하면서 그 보니까 민간인이 국제 열차에 올랐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선생님께서 이제 핫산에 도착했을 무렵이 이른바 소비에트가 붕괴된 막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0년 경공업제품들이 이제 소련에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맞아, 이제 다 붕괴돼가지고 붕괴돼가지고 그러니까 시베리아 지역에서 이제 북한에서 사실 살 수 있는 물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그 중에 아마 쓸만한 물건이 연필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방구는 생산하는 체제였으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남한에 갔으면 중국 물품이 뭐 다 거의 늘리더라고요. 가전제품을 요구했을 텐데. 근데 그 연필이 어떻게 북한 연필이 소련에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연필 가지고 들어가라고 거기 잘 팔린다 그러더라고 단가가 워낙 비싸. 북한에서는 그렇게 뭐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나무로 연필. 할머니가 와서 연필을 팔으라고 그러는데. 네, 민간인이. 네네. 그리고 국제 열차에 민간인 노친네가 올라서 할머니가 올라서 외국 사람 보고 소리 장사하겠다 이러니까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충격받았는지 그 자체가 이미 첫 방에 그냥 팍 가졌군요. 야, 내 그래 속으로 제대로 왔구나. 연필 장수 할머니한테 갔구나. 야, 그게 뭐 자유가 있구나. 여기는 벌써. 그래서 바로 느끼죠. 북한하고 내 그래서 무슨 권력자도 아니고 시골 할매가. 32년 동안 북한에서 교육을 받아 나서 32살에 들어갔으니까 61년생인데 근데 그게 40분 만에 40분 지나니까 핫산역이 도착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무너지더라.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게 내가 제대로 왔구나. 이게 하늘과 땅 차이. 저건 국제 열차에 민간인이 할머니가 저렇게 올라서 외국 사람 보고 그걸 딱 보니까 그래서 그 러시아 소련에는 얼마나 계셨어요? 여기 와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충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그 나라에 좀 적응하고 뭐 이렇게 하자 한 1-2년 지난 다음에 뭐 예, 어디 예. 가는가 저는 러시아어를 잘 했으니까 대학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했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말은 사투리가 끼어가 저쪽 말은 못 알아듣는데 내 말하는 할 수 말은 있지. 잘한단 예,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6월 30일 떠났으니까 한 5개월 만에 탈출을 했지 완전히. 예,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아니 다른 사람은 1년 지나도 탈출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빨리 달아났다는 거란 말. 그러니까 계속 조심스럽단 말이야 너. 그러니까 거기다 온갖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소위 그 벌목공 탈북자 1세대. 예, 제가 한 전체적으로 벌목공 중에서는 아마 한 10번 우리 사업소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달아났고 탈출했고 그 전에 여러 다른 사업소에서 이렇게 뛴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 이런 사람들이 네. 있더만요. 근데 어쨌든 여기 온 거 보면 뭐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들어왔지. 그게 그러면 그거는 2년 저 말 94년도에 왔지. 94년이요? 92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6월에 들어가서 네. 94년 8월 16일에 도착했습니다. 네. 2년 그러니까 탈출해서 2년 동안은 어떻게 저 지내셨어요? 모스크바도 가고 뭐 따스켄트 우즈베키스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러니까 모스크바랑 가니까 우리가 여건이 없기 때문에 다 그 해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붕괴됐기 때문에 소련도 이게 통제한 그러니까 그놈들이 우리를 외국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 돈 빼앗아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뇌물 받으려고. 그래서 상당히 다니는 게 불편하거든요. 증명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명서 없으면 그냥 뭐 무슨 우리가 살인하고 뭐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도 경찰들도. 근데 이제 여건이 없다 무슨 증명서가 없다 하면 돈만 주면 나오는데 그 뇌물이 상당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또 한의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타지켄트는 왜 가셨어요? 거기에 고려인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레스키 살죠. 제가 모스크바로 바로 한 일주일 동안 기차를 타고 탈출해서 쭉 갈아타면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곧장 가도 일주일 걸리죠. 일주일 딱 예, 일주일 예, 걸렸어요. 예, 예. 예. 야, 근데 그 제가 92년 12월 17일 날 도착했는데 아마 19일 날에 김영삼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들어가니까 이제 그 대사관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 북한에서는 주석 김일성의 주석이라고 그 말을 듣던 게 우리 쪽에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가 같은 말하는데 우리 민족은 분명히 맞는데 말이 벌써 표현하는 게 틀리자. 대통령이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는 듣는데 생소하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선거가 있다. 막 대사관이 정신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그런데 못 간다. 지금은 통일 한 10년 안에 될 수 있으니까 어디가 숨어 있으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남한 대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남한 대상은 적극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막 적극적으로 뭘 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 10년 기다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도 그 후에 내가 여기 와서 제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탈북자들이 어려움 겪고 많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솔직히 말하면 탈북자들은 이제 목숨 걸고 그 대사관을 찾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사관에 가면 환영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뭐 심지어 좀 몽골 대사관 같은 거는 말입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그러니까 미리 여기 오면 그러니까 부부가는 아니지 어떻게 여기 와서 같이 지금은 부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LG에서 만나다 보니까 임신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대사관 사람 받아들이면 되지.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 사람 목숨이. 그런데 밤중에 말이야 네가 너네 부부가 맞지 말이야. 일단 임신을 했으니까 누구 아냐 하니까 이제 탈북자인데 이제 몽골에서. 그러니까 이제 임신한 건 누구 아냐 하니까 이게 지금 내 남자다. 그가 이 남자다. 그 여자를 데리고 소리 북한 대사관 앞에까지 밤에 끌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부부가 맞다는. 그러니까 그게 뭐인가 왜 그랬냐 하니까 여기 오면 집이랑 적게 주려고 그랬다는 거지. 나 그래가지고 집이랑 적혀주다니 무슨 얘기? 정착금 그 따로 줘야 되니까 한 세대를 되면 집 하나 주지 않습니까? 대사관 직원이 무슨 그런 것까지 걱정할 일이 있는 거지. 그런데 야들이 입국해서 하나원 졸업하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사무실에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시면서 그 어떤 놈냐고 소리. 한국에 온 그게 보람이 있지. 여기 암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사관에다 막 전화 근데 그 항의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담당자는 없고. 아니 북한 대사관에 데려가면 됩니까? 솔직하게 말해라. 이게 남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네 바람 말하지 않으면 북한 대사관에다 넣어버리겠다. 이랬다는 거란 말이야. 협박 수단으로. 나 그래가지고 야 속이 내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무실에서 내 대사관에다 막 전화하고 그렇게 항의한 적도 있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에 오셨고 예. 그때도 오시면 이제 94년 10월에 오셨다는데 아니 8월 8월에 오셨다는데 오셔도 그때 조사를 받으셨죠. 야 그때 진짜 2년 동안 고생하고 저 대방동. 예예. 우리 저 뭡니까 국장님 오 국장님도 그때 정말 도와주셔가지고 저는 세상 모르지 뭐 그런 거 자유국가는 도와줄 줄 맞는데 압니까? 예? 자유국장이? 아니 그때는 몰랐는데 네. 와서 뭘 도와줬습니까? 아니 와서 이제 그 보니까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기자회견 하더라. 기자회견이란 거 해본 적도 없지. 모두 없죠. 인사를 하라. 아니 우리들도 해본 적이 없죠. 대한민국 해본 적이 국민들에게 없죠. 네. 인사를 하라 그러더라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정말 2년 동안 목숨 언제 재배가면 끝나니까 좀 그렇죠. 지금 그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마음 꿈속에서도 그립단 말이 그렇게 해서 왔단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해. 그렇게 들뜬 마음인데 다 일반 그 손님들 다 내보내 우리 마지막 일이라 그래서 한 8명이 왔는데 공항에서 딱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몇백 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야, 김포공항에. 네,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3월 18 날인가 그 93년 3월 18 날이라고 봐야지. 92년도 대통령이 됐으니까 94년도 3월 18 날 탈북자들 받아들이겠다. 네, 소련에서 네, 네. 그렇게 공식적으로 해서 맞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들어왔다만 두 번째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기자들 몇 명인데 뭐 지금 직원도 인터넷에 보면 있습니다. 저희 사진. 근데 막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에 온 소감 이야기해 달라. 완전 들떴지. 그러니까 한 10분 동안 그러고 딱 돌아섰는데 야 이 새끼 어디를 봐 하면서 갑자기 이런 사람들이 막 둘이 양쪽에 뛰어나와서 바로 이렇게 막 끌다시피 하면서 버스 다 태우더라고요. 그 오래 쳤지. 이제 그 전까지는 한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러던 게 갑자기 그러더라고. 기자들 안 보이는 데서요. 그렇지. 기자들이 딱 기자회견 끝나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바로 이제 버스 대는데 거기 야 그다음부터 다 반말질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안기부 때니까 국정원이 아니고 야, 이 잘못이 않았냐. 완전 그렇게. 그다음부터 아예 공포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야, 이 새끼야 어디를 봐. 우린 신기하니까 지금 선생님에서 새끼로 가는데 아니, 1초도 안 걸린 거예요? 갑자기 야, 이 새끼야 어디를 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직원 보고도 그때 그 누가 있었어. 내 이름은 여기서 공개적인 장소 때 그분은 이름 내 그러고 이게 안기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총 대북당 총 책임자지. 예. 그 팀장인가 하여튼 끝발 있는 사람이. 야, 이 새끼 어디를 봐 하면서 근데 자기네 직원 보고도 야 저 기자들 따돌려라 막 하면서 막 그러더라. 그다음 보니까 이제 버스 두 대인가 있는데 기자들이 아예 그냥 막 그 취재하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 지금 그 대방동으로 가는데 저기 그 지금 말하자면 국회의사당이지. 우린 그거 보니까 청와대인데 북한에 맨날 뜻같은 무슨 청기하고 어쩌고 들었어. 청와대를 비방하는 소리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지하로 해가지고 쑥 들어갔는데 군인지 아까 경찰인지한테 보초를 다 썼더라고. 거기 들어와서 바람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 이 취조실로 보내면서 한 6시인가 우리가 비행기 도착한 게 4시인가 도착했는데 들어가니까 한 6시인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그때 당시는 도살자이더만요. 야 그거 다 갈라놓고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라. 그래 무릎 꿇고 이런 일체 다 밀폐된 공간이지 이런 데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너 새끼들은 하여튼 다 반말질하면서 이 새끼 너 나서부터 네가 보고 듣고 한 거 지금까지 그걸 있는 그대로 여기서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뭐 1년이고 10년이고 못 나간다 너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난 또 뭐인가 뭐 제일 쫄한 게 그때 지금도 그 뭐인가 뭐 너 거짓말하거나 하면 바로 오늘 밤 너는 여기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 38선 넘게 보내겠다는 거. 밤에 가서 38선 그 저기다 북한에다 넘겨놓겠다. 그게 제일 쫄더라고. 야, 그건 진짜 아니 이거 뭐 여기 국민이도 아니지 아무것도 없는데 물건이죠. 야, 그게 나 진짜 가슴 아파. 하여튼 그런 거 받고 하여튼 그 나와가지고 차츰 보니까 전 좀 어릴 때부터 그런 깡다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보다 좀 다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내 자유를 찾아왔는데 좀 목숨 걸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와서 근데 그때는 서로 못 만나게 하고 막 그럴 때인데 담당자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좀 눈 떠가지고 우리 권리를 스스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단체를 모으려고 자유북한협회라는 거 지금 하는데 대성공사에서 나오신 다음에 예, 한 그렇게 해서 아니 합동신문조 이름이 대성공사. 대성공사 예예. 근데 하여튼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또 뭐 루차에 거쳐서 됐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나 계셨어요 대성공사에서? 저는 6개월이 있었어요. 어. 거기 석 달 있고 교육 받으려 한 또 8개월을 그때 네. 처음 네. 실험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정수 직업학교 네네. 그 하나원이라는 건 우리 생기기 전에. 오 국장님이랑 그때 해가지고 교육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고문하지 말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원이 생겼단 말입니다. 오 우리가. 국장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한 3년 여기서 살다 보니까 내 네. 94년도 와서 95년도에 나왔단 말입니다. 사회 배출돼서. 그래서 이제 강연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98년도에 3년 차에 딱 보니까 여기는 자기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다. 우리 권리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전까지는 무슨 아파트도 주고 했다는데 우리가 오면서 김일성이 죽은 다음에 바로 왔으니까 대량 탈북이 오면서 북한이 붕괴돼 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 우리가 볼 때 네, 북한 네. 붕괴될 일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정착금도 다 없애치우고 완전 최하 뭐 어떻게 해서 1,500만 원인데 집값을 1,000만 원 내고 뭐 500 받아가지고 나가서 네 알아서 정착하라. 이렇게 법이 금방 바뀌어질 때란 말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나와서 상당히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남들이 보니까 우리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단체를 묻고 막 이랬는데 단체를 묻다 그러다 보니 완전 우리 탄압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권운동 사랑방 그다음 전주교 인권위원회 뭐 그때 우리 오 국장님 그때 사무국장 인권연대. 아니 그때는 인권연대 전주교 말고 인권위원회. 전주교 인권위원회 예, 사무국장 예, 예, 그러니까 예. 두루두루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 지금 말하자면 그 민간 단체들이죠 인권 활동하는 참 고마운 분들인데 제가 여기서 좀 어떤 그 한마디 짚고 넘어가겠죠. 일반 탈북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예. 무슨 이 경실련 참여연대 뭐 하여튼 이런 걸 부정을 합니다. 한겨레 뭐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민변이라 그때 저를 도와준 난 그때 그분들이 안 도왔으면 저는 그때 못했을 겁니다.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를 도왔단 말입니다. 저를. 네. 그러니까 저를 막 죽이겠다고 온갖 협박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오 국장님 만나서 야 천주교 그 명동 성당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예.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말입니다. 무슨 기자회견 하셨어요? 이제 우리 인권유린 당한 거 그래서 아. 아예 난리 났단 말입니다. 음. 거기 대한민국 그때 거기 99년도 이 12월 달에 나오는 그 해 제일 중요한 KBS 10가지 꼽은 데서 8번째로 나오더만요. 탈북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단체를 묶고 뭐 이렇게 사설 온 다 나. 근데 결정적 동기 이제 우리 오 국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때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야 오차 국장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분들 원래 정북이었나요? 네? 원래 아 정북이었어요. 정북이요 좀 아니죠. 이분들은 반북 반 공화국 그 책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요. 김포공항에서 꽃다발 목에 걸고 만세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네. 정말 골목 돌아서자마자부터 뭐 때리기 시작하고 이거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 만나서 들었죠. 아. 그리고 조사받다가 뭐 이민복인가요? 갈비뼈 부러지고 네. 뭐 얻어 여러 터지고 사람, 네. 그다음에 아주 그 자극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홍진이었죠. 어머니 말고 자기 혼자 오니까 이 후레 자식 그래가지고 막 한맺히고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간첩인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 조사하는 건 좋은데 그게 무작정 뭐 6개월씩 데리고 있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뭐 사람 패가면서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20세기 후반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그 다음에 탈북자 정책이 좀 바뀌죠. 아 그때 말이야.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마침 그때 김대중 정부 출범할 네. 때여서 하나원도 생기는 계기가 됐고 그다음에 지원 정책 오 국장님이 정책도 탈북자 좀, 역사에 진짜 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오 국장님 비롯해 여러분들이 했는데 차병직 변호사 뭐 그때 임영아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저를 또 그래서 그때 평소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지금. 근데 야 민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요즘에 예. 탈북자들이 잘못 생각하는데 민변 사람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 저는 그 민변 사람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새 탈북자 간첩 사건 다 민변에서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거 막 짜가로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총연합회 회장이다 해가지고 이제 민변 타도하는 막 그런 데 나오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왜 간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해 그때 나도 살고 그랬는데 탈북자들 도운 사람들 민변 타도하는 데서 나갑니까? 그좀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작한다 민변이 이제 거기 조작이다 하면서 변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성 유성을 사건. 변호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민변은
하면서 막 그렇게 타도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나갈 기회도 자꾸 생기시잖아요. 예. 그거 중에 요새 가장 그 시끄럽고 뜨거운 게 어버이 연합 사건인데. 예. 그분들도 아시는 분들이세요? 뭐 잘 알죠. 뭐 저하고 또 직접 관계도 돼 있고 한데, 근데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도 뭐 탈북자들이 여기 오면 자연히 어떻게 보면 그 보수, 여기로 말하는 보수라고 하는 또 새누리당 뭐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진보 이런 사람들 자꾸 북한에다가 뭐 줘야 된다. 우리는 북한에 슬어서 온 사람들인데 자꾸 무슨 햇볕 정책이요 뭐 이런 말 하니까 우리 정서하고 좀 맞지 않는,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그렇진 않은데 전체적으로 당론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런 말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멀리하게 된다. 그 사람들은 또 자기는 이 보수 쪽의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저거 잡아야 된다, 악의 축이다 막 이런 그러니까 심적으로 고마우니까 그쪽으로 하면서 이제 북한을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회도 여러 번 나가서 이제 어버이 연합을 이제 옆에서 같이 막 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2년 전에 한 1년 반에 갑자기 우리 문제에 개입하면서 우리 저하고 이제 공동 대표라는 엄씨라고 우리 대표가 있는데 그 집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거기 사무총장 하는 그 폭행 사건. 네.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집행유예 뭐 징역 8일에 집행유예 뭐 2년 뭐 어버이 연합 사무총장이 탈북자 리더의 집에 찾아가서 폭행한 그렇죠. 사건. 예. 그러고 여러 번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버이 연합 내가 그래 좀 알아봤어요. 저 사람들이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인데 어버이 연합 그래도 알려도 본인이 무슨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만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막 그러는 사람인데, 아빠 대통령을 그렇게 보자 한다 하면서 남의 집에 와서 말이야 갈비뼈 불어놓고 말이야 발로 차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좀 알아보니까 악이 축이더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주선이가. 예, 아주 악이 축. 그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저 좀 뭘 믿고 저렇게 하냐. 경찰, 검찰도 그 사람을 다치지는 못한다. 우리 탈북자들이 그래서 제가 쭉 뒤 좀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기지간에 그 언론에서 아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건 빙산 일각이고 이제 지금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있냐니까 탈북자들이 청와대가 있다, 무슨 VRP 있다, 뭐 무슨 새누리당 누구다 하면서 온갖 거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 보니까 저 사람 자체 어버이 연합이라는 건 진짜 그 사람들 다 싸잡아 말하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안에서도 불쌍한 사람들도 있고 또 좋은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그 주선이란 사람 자체는 그걸 리더할 사람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악의 축이지 무슨 사회 리더로 이게 아니다. 뭐 그러고 지금 뭐 또 잠적 중인데요.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추선이 궁금한 게 일당 2만 원씩 받고 이제 그 데모에 동원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주로 탈북자들이. 그 알아보니까 그게 탈북자들이 어렵습니다. 아주 생활하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 거의 뭐 이제 나이 먹은 일자리가 없고 하니까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차상위 계층 뭐 이렇게 가지고 생활 보호 대상자를 해서 조금씩 하는데 그건 안 되고 그거 가지고 힘들고 하니까 또 이제 그 어버이연합 같은, 그러니까 무슨 보수 집회 그 집회의 성격에 그거는 따지지 않고 그냥 돈 2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면 완전 그거는 일당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일당치고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뭐 좀 표현이 그저 뭐 일당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나가면 돈 준다. 어떤 사람도 구실은 표현하는 거는 그 교통비다 뭐 이렇게도 하지만 어쨌든 하루 종일 가서 나가서 2만 원 주면 하루 종일 나가서 할 때도 있고 뭐 2시간짜리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일당으로 보는 게 그게 정답이지. 그렇게 일당이죠. 아니 근데 저는 고약한 게 탈북자가 지금 3만 명이 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3만 명이라고. 그렇죠. 3만 명 정도인데 뭐 통일 대박이다,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5천만 인구의 대한민국이 3만 명의 탈북자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자활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많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거의 가장 단적인 예가 2만 원짜리 일당 받고 하루 종일 동원될 수 있는 어떤 성격의 집회라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배후에 청와대가 있든 누가 있든 간에. 다 알죠. 그게 여기 정부가 오죽바릅니까?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저도 뭐 한국에 와서 계속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보니까 요즘에 뭐 하도 많이 오니까 국가적으로 뭐 책임 정부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방치하지 않았냐. 그래도 북한 말만 나오면 북한이 무슨 자원이 많다, 인력이 싸다 이런 소리만 하지, 북한 사람들은 진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국민으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만들겠다 이런 것보다도 계속 북한 소리만 나면 그 이득이 뭐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저는 그렇습니다. 탈북자 그 제가 제일 먼저 와서 이제 탈북자 권익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한 20년 가까이 느끼면서 보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통일이 돼도 그 문제가 있다고. 탈북자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다 거의 다 자기들끼리만 그거 다 차지하고 한단 말입니다. 탈북자 일자리 없다 하면서 지원재단이 있어도 거긴 다 자기 사람들이 들어가 그러니까 있고. 지원재단은 이름이 뭐죠? 북한 이탈 주민 지원재단인데 네. 그걸 또 이름 바꿔가지고 남북하나재단이라고 또 이름 바꾸고 말은 좋지 남북하나재단. 그런데 거기 그러면은 이사장이 탈북자가 아니에요? 아니 전혀 관계 없고. 사무총장. 전혀 그런 사람이 없고 이사 한 명도 그래서 제가 한 이사 중에 한 명도 탈북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 5년 동안 제가 투쟁하고 있는데도 이사 한 명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 이사 한 명 여달라. 이런데도 그게 먹혀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면서 맨날 새누리당은 조명철 씨 국회의원도 한번 했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 한번 흉내만 내보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한번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뭐 워낙 그분이 자기가 완전 애토리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토리 힘이 없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자스민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보다 더하다는 거지. 조명철 씨는 이자스민 의원만큼도 안 된다. 계속 그러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뭐 흉내만 내고 그때 한 사람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뭐 통일은 다음의 문제고 통일은 대박인지 무슨 쪽박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일단 여기 온 사람들부터 좀 정착을 물론 이제 본인들이 뭐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당연히 북한의 독재사에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탈북자들이 공익을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어쨌든 그렇게 일하고 있다면서 느낀 제 진짜 솔직한 말인데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도 소나 말도 일시키려면 말입니다. 그 사료를 먹이고 일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까지도 3대로 하면서 배급도 주지 않고 쌀도 주지 않고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영하 20도 30도 되는 저 백두산 무슨 그 발전소 건설하는데 말이야 그런 데 들어가 일하게끔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혁명가요 부르고 하니까 영혼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짐승은 말과 소보다도 못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다가 여기 오니까 이 자유가 뭐인지 민주 시민이 뭐인지 이 의식이 탈북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해서 탈북자 이사도 한 명도 여치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네끼리 해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돼. 북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무지몽리한테 3대 독재사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다. 그런 거 그게 약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다 해먹으면 됩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 뭐 해먹는다 말씀하시니까 뭔가 먹을거리가 생기는 건 자기들끼리 먹고 탈북자 핑계로. 그렇지. 그리고 탈북자는 동원 대상이네요. 그렇지. 그게 좀 일당 알바 2만 원 2만 주는 거나 최저임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하는 정책도 탈북자 근사하게 이름만 빌려가지고 무슨 탈북자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번에도 무슨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가지고 무슨 인권재단 그것도 자기네가 다 해먹는 거예요. 이 빙자해가지고. 난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기면 좀 이번에 북한이 가장 아킬레스건 건드린 건데 이제 좀 북한 주민들 깨야 되니까 저 체제를 좀 무너뜨리고 뭐 이렇게 하자면 사람다운 삶을 하자면 좀 방송이라든가 삐라라든가 이런 거 좀 많이 해서 거기다 보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냥 아무것도 지원 이런 게 없다 하면 사람들이 의탁도 하지도 않고 하겠는데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탈북이라는 말은 어떠세요? 탈북자 혹은 탈북이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새터민 저는 자유북한인 그때 우리 오 국장님하고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이다 이런데 그냥 뭐 여러 가지 벗을 탈다 무슨 변절했다 무슨 하여튼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데 새터민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무슨 헌터에서 온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무슨 새터. 그리고 새터민도요 온지 20년 넘으면 새터민이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요. 탈북자다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명확하게 안겨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탈북자다. 그게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회도 지형이 좀 바뀌었고 내년에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조건 그래도 대한민국은 다행스러운 게 대통령이 바뀝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에도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관측은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책임을 맡게 된 사람들이 대북 정책도 피고
또 탈북자 정책도 펴야 되는데 지금 한 회장님, 한창곤 회장님 말씀 탈북자 정책은 사실 없다시피 하다. 이런 그렇죠. 건데 그냥 그 흉내만. 만약에 이 방송을 누가 저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듣는다면 예. 한 두세 가지 이런 건 좀 꼭 해봐라. 저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북한 민주화라든가 네. 통일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온 탈북자들이 잘 살고 잘 적응하게끔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말입니다. 그 탈북자들이 좀 정책, 물론 정책은 다 잘 돼 있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어떻든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어떤 유럽이라든가 많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 뭐 2천 명이 지금 여기 왔다 다시 탈남해가지고 그렇죠. 예. 미국에 나가 있는 걸로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 아무리 정책이 좋은들 그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를 않는데 탈북자들이 뭐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원재단에 지금은 60명 되는데 탈북자가 9명인가 정규직에 9명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0%를 60명이면 30%를 탈북자들로 채워라. 30명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 뭐야 이사장은 아이래도 무슨 삼총장이라든가 이제 임원 속에 한 명이 있고 이사도 한두 명이 있고 하는데 그런 자체를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탈북자가 하면 안 된다. 왜 안 된답니까? 이유가. 여기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 적응하려면 여기 사람이 해야지 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동병상련이 아프면 탈북자 중에서 잘 적응하고 다 일 잘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도 했지 조명철이 뭐 그분도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중에 탈북자 중에서 좀 경험도 있고 학식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골라서 시키면 여러 가지를 좋은데 전혀 이거 다 밖으로 좋은 건 자기들이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단 이 북한이 탈북자를 돕는 재단이라도 정말 명실상부하게 탈북자와 함께하는 재단이 돼야 된다. 이거 하나하고 또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조건 방치 요즘에는 거의 방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와가지고 네 알아서 지금 들어오면 혼자 들어오면 서비스를 뭘 해줍니까? 지금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여기 그러니까 한 20년 살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집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의료보호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그런 거 이게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거는 이제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다 없애치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대상이 몇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한 5년 정도 이 사회를 어느 정도 본인이 알아서 무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할 때까지는 탈북자로 처음 들어오면 건강보험 가입을 시켜주는데 거기서 탈락을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자기가 지역 가입자로 가든지 직장 가입자로 가든지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보험금을 낼 수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착금은 3,900 그때 우리 옥장님 그때 한 18년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정착금이 3배를 올린 그거란 말입니다. 그 액수인데 그거는 그림의 떡이고 그 액수는 그대로고요. 그 액수는 그대로인데 그걸 1년쯤 직장을 들어가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그러면 그 직장 못 들어가 나이 먹어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 4대 보험 못 들어가는 사람 그 나머지 돈 다 어디를 가는 거고 그것도 막 문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리하면 아주 간단한 거죠.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사회인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들은 한국인하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접근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청취자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탈북해서 들어오면 보통의 여기서 나고 자라난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주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쉬운 게 아니다. 전혀 요즘에 택도 요즘에 그냥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웅평 올 때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뭐 전혀 오히려 솔직한 말이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 건강보험 가입이 안 된 탈북자도 꽤 있겠네요. 지금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때요? 어떻게 까다롭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소리가 우리끼리 탈북자들끼리 앉으면 이런 소리도 합니다. 아니 탈북자들이가 적응 못한다. 계속 그런 비난하는 소리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탈북자를 이름 빙자해가지고 탈북자 그까지 돕는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 와서 밥벌이 하는 사람 월급 다 먹고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이 사회에서 적응한 사람인가고 막 이런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좀 오바되는 말이겠지만 오죽 자기가 못나서 말이야 탈북자를 빙자하고 거기 와서 밥벌이 하면서 탈북자를 비난하고 이러면 되냐 말이야.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같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
독재사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전혀 모른다. 소나 말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영혼이 없다. 제가 보니까 탈북자 공익을 위한 일은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제가 제 말인데 탈북자 공익을 위한 일은 메마른 자갈밭에 말이야 모내기 하는 것 같다. 아하. 예, 제가 그런 표현까지도 막 하고 가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네. 그래서 모내기를 많이 해보셔서 소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런 말도 좀 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통일이 돼도 제가 봤을 때는 통일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가 남북을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남과 북을 다 이해하고 있는. 아, 그렇죠. 네. 북한 사람은 몰라서 못하는 거고 네, 네. 여기는 깨지 못했으니 세상 돌아가는 건 몰라서 못하는. 여기는 북한 실정을 모르고 남과 북을 경험한 이 탈북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 있자 이 대한민국 있자 한동안은 예, 그렇게 주도할 수밖에 없지 않냐. 가교와 같은. 예, 이번에도 어버이연합 문제가 터지 탈북자 문제가 터지니까 온 나라가 시끄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탈북자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통일을 놓고 말할 때는 탈북자를 무시하면 안 된다. 탈북자들이 귀중한 자산으로 그럼요. 예, 잘 활용을 해야 앞으로 통일돼도 미래가 있지. 만약 탈북자 정책이 실패하거나 하면 통일이 되면 저 지금 IS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런 나라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걔도 북한의 말이 있잖아요. 걔도 제 집 문 앞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는 지금 하도 우리가 탈북해서 아무 혈연 학연 지연 없는 생소한 곳에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고생하고 하는데 통일되다 제 고향에 가면 나름대로 어떤 기도 펴고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유, 그 우리 한창원 선생님 모시고 얘기 몇 마디 안 저희 이 오다방의 특징인가 봅니다. 몇 마디 안 나눴는데 벌써 한 시간이 됐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이제 3만 명이나 되는 탈북자가 대한민국을 찾아왔는데 다시 대한민국에서 떠난 탈북자도 수천 명이고 기본적인 4대 보험도 안 되고 간첩 사건이라고 일어나면 다 탈북자들이고 뒤집어 씌우고 하여튼 그 정말 동포라고 생각하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탈북자 일당을 전부 다 2만 원으로 그 완전 박아버린 것 같은 어버이연합 사건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싼 맛에 동원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정말 최하층민처럼 박아버린 것 같아서 너무 불쾌하고 분노가 생기는데 그 정부에서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럼요. 사실 이제 모르는 것처럼 호들갑 떨고 본다는 장난감처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참 비극적인 고통 속에 있는 네, 분들을 그렇죠. 다시 가져다가 분다는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거나 소수자면 연대하고 돕고 같이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이 작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또 우리 환창원 회장님이 그 와중에 탈북자들의 권익, 인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오늘도 싸우시고 하는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 작가님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그 저는 탈북자 이렇게 네. 하시는 분하고 이렇게 좀 사실 길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좀 궁금한 것도 많고요. 왜냐하면 북한 지역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모르는 네.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도 언제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그런 얘기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 사실 있고요. 네. 왜냐하면 그게 진짜로 통일을 위한 교과서 같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삶 하나하나에. 그래서 사실은 한국이 그 북에서 오신 분 3만 명 정도는 하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으로 보면 역량은 넘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쓰느냐. 하나의 똑같은 돈을 잘 쓰면 보화가 되고 잘못 쓰면 사기가 될 텐데 사실은 그런 지혜가 우리 정부에 또 우리 시민사회에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요. 그러니까 탈북자로 흔히 저는 사실 이 어감이 썩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뭔가 뭐 좀 뭐 그렇게 썩 좋은 네. 어감은 아닌데 하여튼 그다음 뭐 저희로서 예. 또 통일의 디딤돌이 서 작가님이 한번 좋은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많이 쓰면 되는 거니까요. 예, 뭐 통일의 어떤 디딤돌 혹은 이음새 네. 같은 사람으로서 놓은 징검다리 같은 분들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분단이 야기한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많은 얘기를 너무 쉽게 탈북자라는 이름으로 딱 규정해놓고 하지 말고 좀 더 그분들의 얘기를 좀 더 들어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분들의 고통을 좀 더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 그것이 가장 필요하다. 탈북 역사 20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어찌 보면 더 후퇴했다. 한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러는데 그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그 탈북자들이 이만가 위만가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담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거기 저도 그걸 채널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80%는 다 거짓말하고 네. 돈 주니까 네. 거기 출연하기 위해서 무슨 북한에서 아가씨야 조그만 아들이 나가서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막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문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보고 의견이 많이 하면서 그 항의 좀 하라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나 여기는 뭐 또 언론의 자유도 있고 뭐 나름대로 그러는 속에 어쨌든 북한은 없어져야 될 내 조국이지만 저거는 너무 인권이 그 유린이 심각한 곳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저 중에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그 자유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 아니까 저런 거 들어보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 네, 않겠나. 물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방금 80% 말씀하셨는데 너무 그러니까 탈북자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아유 화장하고 앉아가지고 특히 여성들 네. 뭐 정말 막 진짜 정말 거짓말 같은 얘기들만 이렇게 막, 나열하고 야 너무나 뜨거운 소리를 네. 하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 국가 정책을 너무 많이 하세요 보면. 아니 그 여기는 민주가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자유국가인데도 막 언론의 자유 어디 그렇죠. 간지 모르잖아. 모르잖아요. 동선을 뭐 모르잖아. 세월호 7시간 여기서 이런 무슨 거. 북한의 김정일이 뭐 다 안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 말도 안 되는 그럴 소리를 있지 때마다, 않습니까? 예. 저건 특급 비밀인데 저걸 막 다 아는 척하고 막 그래서. 전해고 지금 예. 여기 와 들은 소리를 하고 왔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겠죠. 예. 그렇군요.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그 좋은 또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가지고 감사. 앞으로 좀 관심 좀 돌려주십시오.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네. 많은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그 사실은 탈북자 통일은 지금 예컨대 아니면 뉴스에서 막 그냥 일방적으로 누군가 제공한 뉴스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그냥 이렇게 함흥에 오래 사시고 또 인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테리로 사는 얘기를 또 듣는 것들도 사람들에게 상당한 그 어떤 객관성, 공정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느끼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무거운 주제인데 또 생전 처음 함흥 여행도 가봤습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게 대한민국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을 추악한 면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시민들이 함께 관심 갖고 노력해가면 또 좋은 세상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요. 탈북자들에게도 네, 진짜 제대로 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권 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